생강은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이다. 생강은 백살을 방어한다. 생강은 요리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한약 100수십 종류 가운데에는 생강이 무려 70~80%가 들어갑니다. 노벨상을 3회나 수상한 장수 비결이라고 하는 식초에도 들어갑니다. 생강의 효능은 역사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아왔고 서양이나 중국, 인도 등에서는 옛날부터 귀한 식재로 쓰여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며 이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서 미국에서는 암 예방 효과가 높은 식품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생강차를 마시는 것은 숙취, 감기 초기 증상, 냉증에 좋은 민간요법인데 이것은 모두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이시하라 유미 저자님의 생강의 힘입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몸이 차가운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냉증이 있으면 두통이나 어깨 결림, 요통, 위장이나 간, 신장 등의 병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은 원래 36.5에서 37도 사이에 체온에서 가장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체온을 살펴보면 36.2에서 36.3도, 대부분은 35도대이고 심한 경우에는 34도대에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체온이 1도 떨어지게 되면 대사는 약 12%, 면역력은 30%가 넘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35.5도의 체온이 지속되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추운 겨울에는 감기나 폐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냉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의 체온을 올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을 덮이는 최고의 음식이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의 효과를 체험한 사람들은 한겨울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개월 만에 체중이 6kg 줄고 허리도 5cm나 줄었다. 뾰루지가 사라지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졌다. 위장이 건강해지니 밥맛도 좋아졌다. 생강으로 살이 빠진다, 병이 낫는다, 아름다워진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만병을 다스리는 생강을 우리가 왜 반드시 먹어야 하는지, 생강이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은 무엇인지, 일상에서 정말 쉽게 매일 마실 수 있는 생강 홍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강은 최고의 냉증 제거 식재이다. 서양이나 중국, 인도 등지에서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식재로 기에 쓰여져 왔습니다. 생강의 원산지는 인도인데 기원전 2세기 이미 해로를 통해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육로로는 페르시아 등을 경유하여 투르크, 유럽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인도의 전승의학에는 생강을 두고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이다 라고 기술했고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서도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영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도 생강을 소화제나 구풍제로 사용했다고 하며 그 뒤를 이은 고대 로마인들은 식중독의 해독제로 썼다고 합니다. 또한 중세 이후에는 왕가나 귀족들 사이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16세기 영국에서는 생강 1파운드 약 450g을 양 한 마리와 교환했다고 하니 얼마나 귀중하게 다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시민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생강을 많이 먹은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헨리 8세는 런던 시장에게 진저브레드 생강빵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후 영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진저브레드나 사람 모양을 한 진저 쿠키를 즐겨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양의 선조들도 생강의 약효를 인정해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냉해지면 생강을 끓여 마셨고 현재도 생강차 등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생강의 뛰어난 약효는 이처럼 2000년 이전부터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무려 70%의 한약에 생강이 들어간다.
중국에서도 생강은 중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중의학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상한운에도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모든 장기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체내에 불필요한 체액을 제거하며 기를 소통시키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명나라 시대에 저술된 본초 강목에도 생강은 백살을 방어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약을 보면 의사가 처방하는 의료용 한방 백수십 종류 가운데 무려 7~80%의 생강이 들어갑니다. 생강에는 기혈수를 조정하는 작용이 있다. 생강 없이 한방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생강에는 한방에서 말하는 기혈수의 흐름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건강을 지키는 효능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기혈수가 정체되면 온갖 질병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피의 쟁철을 어혈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입니다. 심장이나 혈관계의 기능이 저하되어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면 그 부분의 세포는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방치하면 염증이나 종양,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됩니다. 붉은 얼굴, 내변의 색이 시커멓고 냄새가 심하다, 하지 정맥류가 있다 등의 항목은 어혈 때문에 혈액이 정체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즉, 냉증은 혈액 오염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기의 정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유지 에너지가 정체되는 현상입니다. 기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의 흐름이 방해받아 정체되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 헛배가 부르다 같은 불쾌감으로 나타납니다.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불면증, 만성피로 증후군 등으로 진전되기 쉽습니다. 생강에는 기, 혈, 수의 흐름을 좋게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만능 작용이 있습니다. 생강에는 냉증을 제거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 말고도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생강의 성분 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알싸한 매운맛의 주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있습니다. 생강을 가열하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화합니다. 진저롤에는 혈행 촉진 작용과 구역질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밝혀졌고 또한 강한 살균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진저롤과 쇼가올 모두에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는데요. 어패류나 육류를 이용한 요리에 생강을 넣으면 이들에 함유된 지질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고 체내에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강의 효능에는 몸을 따뜻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발암과 거담을 촉진하고 기침을 가라앉힙니다. 해열작용, 진통 및 소염작용, 혈액 응고를 억제합니다. 위장의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이고 위궤양을 예방합니다. 항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등의 정말 뛰어난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지속이 가능합니다. 생강 박사님이 추천하는 생강 건강법은 바로 생강 홍차입니다. 생강 홍차가 뛰어난 건강법인 이유는 생강, 홍차, 흑설탕,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식재료를 3가지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맛있으니 오래 할 수 있고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실 수 있고 효과를 바로 실감할 수 있고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 홍차 만드는 방법입니다. 생강 홍차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갈은 것과 흑설탕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홍차 종류도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홍차 티백을 이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생강을 넣으면 풍미가 바뀌기 때문에 고급 홍차를 써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찻잎을 사용할 때는 1티스푼 분량의 홍차잎이 찻잔으로 1잔 분량입니다. 티백을 사용할 때도 찻잔 1잔당 티백 1개입니다. 생강은 갈은 것을 짜낸 즙을 써도 되고 짜지 않고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간 생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가 잦은 사람은 그대로 넣어 먹는 편이 좋습니다.
건조 분말을 사용할 때는 한 작은 술 정도, 튜브 생강을 사용할 때는 2cm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흑설탕이 없으면 벌꿀을 대신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으면 홍차의 색이 검게 변색되는데 이는 단맛 속에 철분 성분 때문입니다. 철분은 절결구의 원료가 된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검게 바뀐 홍차의 색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생강 홍차를 꾸준히 마시기만 해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데 이는 생강 홍차의 온열 작용과 살균 작용, 면역 강화 작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두통이나 요통, 복통, 기관지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 다양한 이상이나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홍차 대신 녹차나 뜨거운 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저자는 홍차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홍차는 녹차를 발효시켜 만들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은 녹차와는 많이 다릅니다. 녹색의 녹차와 뜨거운 물은 둘 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인데 반해 붉은색인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차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체내에 과도하게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제거에도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흑설탕 대신 백설탕을 넣어도 될까요? 백설탕은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양성식품이고 흑설탕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고 칼슘 함유량은 백설탕의 무려 150배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고 생강의 냉증 제거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는 홍차와 조합한 생강 홍차는 최강의 온열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강 홍차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뜨거울 때 마셔야 합니다. 미지근하게 식은 다음에는 마셔도 땀도 안 나고 효과도 반감됩니다. 마시고 싶을 때 언제 마셔도 상관없지만 아침 식사 전, 기상 직후와 목욕 직전에는 꼭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이 낮고 체내의 장기들도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 않은 아침 기상 직후에 마시게 되면 체온이 상승합니다. 그와 함께 위장 등의 장기와 뇌, 혈관계, 신경계 등이 기운차게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욕 전에 생강 홍차를 마시고 나서 욕조에 들어가면 체온 상승의 시너지 효과로 몸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체내의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그러나 가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듯이 생강이 몸에 좋다고 너무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위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강 홍차 만들 때 생강은 바로 갈아서 사용해도 좋지만 시간이 있을 때 한꺼번에 많이 갈아서 냉동해 두는 방법을 써도 좋고 생강을 갈아서 흑설탕이나 벌꿀에 절여뒀다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 시간이 없다면 건조 생강가루나 튜브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생강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홍차 효능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붓기 제거로 다이어트 효과까지. 몸이 심부에서부터 따뜻해져서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축적된 지방도 착착 연소가 시작됩니다. 대사가 좋아지면 먹은 음식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어 지방이 잘 안 쌓이는 몸, 살찌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신의 장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장의 혈류도 좋아지고 배뇨가 늘어나면서 붓기도 해소되는데요. 물론 이장 운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변비도 해소됩니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안 빠져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몸이 차갑습니다. 냉증 탓에 대사가 나쁘기 때문에 지방이 제대로 연소되지 않고 또 체내의 여분의 수분이나 노폐물이 쌓인 채 배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가 고와져 오늘부터 당신도 피부 미인이 된다. 생강 홍차의 효과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피부도 윤기가 흐르며 고와집니다. 목욕 직후 피부가 고운 이유는 혈행이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생강 홍차를 지속적으로 마시면 냉증이 사라지고 혈행이 좋아지면서
모세혈관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돌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피부가 몰라볼 정도로 깨끗해집니다. 거무칙칙했던 사람의 볼에 혈색이 돌아오고 잡티는 희미해지며 얼굴 전체에서 생기가 넘치며 빛이 납니다. 왜 우리 몸이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몸을 차갑게 만드는 최대 원인은 가식에 있다. 몸을 차갑게 만드는 최대 원인은 가식에 있습니다. 20-30년 동안 잘못된 식습관 때문인데요. 가식을 하게 되면 갑자기 주름이 오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다량의 피가 위장으로 몰린 탓에 뇌나 근육 등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체내에서 많은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시키는 곳이 근육과 간, 뇌, 심장 등입니다. 안정 시의 열 생산량은 골격근이 약 22%, 간이 약 20%, 뇌가 약 18%, 심장이 약 11%라고 합니다. 이들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당연히 생산하는 열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양한 질병에도 걸리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위장으로 가는 혈액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근육이나 뇌 같은 위장 이외의 장기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 열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가식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미처 연소되지 못한 단백질이나 지질, 당질이 노폐물이 되어 혈액을 오염시킵니다. 혈액 성분에 대한 지식이 없던 2000년 전 한의학에서도 만병의 원인은 혈액의 오염에서 온다 라고 한 것을 보면 혈액의 오염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도 냉증의 원인이다. 습관을 제외한 냉증의 또 다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열을 생산하는 곳이 근육인데요.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이 줄거나 근육의 운동량이 저하되면 열 생산량이 줄어서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사람은 근육의 70% 이상이 하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걷는 습관이나 하체를 쓰는 스포츠가 냉증을 방지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요. 하체 운동을 해서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그 결과 전신의 혈액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집니다. 오늘은 생강의 힘 책을 통해 생강의 효능과 생강홍차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냉증을 막아 질병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생강차가 더 많이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법이라도 가게의 부담을 느끼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강은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은 저렴한데 반해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고 안전하고 만들기까지 쉽습니다. 생강 건강법은 누구나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생강으로 이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